저희 2021년 IELTS 프라이즈 장학생이자 LSHTM에서 에피데미올로지 석사를 이제 졸업을 하고 그다음에 데이터 분석가로 취업까지 한 저희 한나 씨를 만나보도록 할게요. 네, 안녕하세요. 저는 2021년도 IELTS 프라이스 수상자 장한나라고 합니다. 저는 장윤정 선생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LSHM London School of Hygiene and Tropical Medicine이라는 그 런던대 보건대학원을 졸업했고요. 이제 대학원에서는 MSc Epidemiology를 이제 전공을 했습니다. 그 석사 과정 이전에는 그 한국에서 학부를 지냈고요. 학부 때는 과학기술정책학, 행정학 학사랑 그리고 생명과학공학 그 이학사를 이제 졸업을 했습니다. 네, 그러고 난 다음에는 이제 사실 그 어퍼를 2020년도에 받았어요. 근데 그때가 이제 딱 코로나 터지고 이게 다 뭐 페이스 투 페이스가 아니라 원격으로 이제 수업을 진행하던 때라 아, 그거는 조금 약간 유학의 의미가 없지 않나 해가지고 이제 저는 갭이어를 보내도록 이제 결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 갭이어 때는 이제 뭐 여러 가지 일을 했었는데요. 그 중에 하나가 이제 한국생명공학회에서 그 바이오 데이터 엔지니어 양성 프로그램이라는 거를 진행을 해서 이제 거기에 지원을 해서 이런 지노믹 데이터 같은 거를 분류하는 그런 일을 또 잠깐 했었습니다. 그 이외에도 이제 삼성경제연구소에서 번역 알바 같은 것도 조금 하면서 이제 이래저래 네, 여러 가지를 준비하면서 1년을 보냈고요. 이제 그 다음에는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그 보건대학원에서 역학석사를 했습니다. 저희 요 역학석사는 이제 1년 수업 석사 과정이어가지고 그 사실 작년 9월에 이제 공식적으로는 그게 끝이 났고요. 이제 뭐 학교마다 프로그램이 조금 다르긴 하겠지만 보통은 이제 공식적으로 기재된 1년보다는 조금 더 일찍 끝나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뭐 보통 석사 졸업 논문 제출일이 뭐 8월 이전이거나 뭐 이런 식으로 되어 있어서 아니면 뭐 8월 말로 되어 있어서 이게 이제 이력서에 보이는 것처럼 완벽하게 1년 석사는 또 아니더라고요. 네, 그러고 난 다음에는 이제 좀 잡 서치를 하다가 런던 버러 오브 버넷 그 버넷 카운슬에서 데이터 애널리스트로 이제 일을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다들 조금 그래도 영국에 관심이 있으신 분들이니까 런던에 대해서 아주 간략하게 말씀을 드려볼게요. 네, 이제 런던을 이렇게 보면은 템스강이 이렇게 흐르고 있고 그게 템스강 위쪽이랑 이제 아래쪽으로 나뉘어져 있습니다. 런던에는 크게 33개의 구로 되어 있는데요. 이제 그 중에 하나인 버넷 여기 북쪽에 있는 그 구에서 제가 일을 하고 있습니다. 한마디로 이제 한국으로 치면은 구청에서 일을 하고 있는데 이제 생각보다 저도 입사를 해서 알게 된 사실인데 구청에서 하는 일들이 꽤 많더라고요. 여러 가지 주민들의 복지, 재무적인 거나 아니면은 환경, 뭐 이산화탄소 감축 이런 거에 대해서도 여러 가지로 이제 센트럴 거버먼트 중앙 정부에서 어떤 플랜을 세우고 아 이렇게 이렇게 합시다 하면 이제 로컬 거버먼트에서 그 플랜을 이제 같이 보면서 실질적으로 그 주민들의 복지 그 서비스를 이제 기획하고 실행하는 데 일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그런 그 구청에서 그 Insight and Intelligence Hub라는 그 데이터 팀에 이제 있는데요. 이제 그 팀은 한마디로 이제 구청에서 정말 여러 가지 많은 일을 하는데 계획적으로 데이터에 기반을 해서 타겟 주민들을 공략하거나 아니면은 정말 이 복지가 필요한 사람들이 누구냐 이런 거를 이제 찾을 때 그 이전에 있던 데이터를 참고를 합니다. 그래서 그 데이터를 보고 분석하고 또 시각화하고 또 설명하고 이런 일들을 주로 맡고 있습니다. 이제 영국이 크게 정부 시스템을 봤을 때 센트럴 거버먼트랑 로컬 거버먼트가 있는데 센트럴 거버먼트는 외국인들이 지원을 못해요. 이게 아무래도 이제 나라의 보안 뭐 이런 거와 연결이 돼 있는 데가 많기 때문에 외국인은 안 되고 영국인이거나 아니면은 브렉시트 이전에 유러피언들만 지원을 할 수 있고 그래서 이런 식으로 내셔널리티 그 자격 제한이 있는데 이제 로컬 거버먼트 경우에는 그런 자격 제한이 없습니다. 그래서 사실 역학이라는 그런 분야도 좀 생소하실 텐데요. 뭐 이제 좀 코로나 때문에 뭐 코로나19 역학 조사를 뭐 실행했습니다. 뭐 이런 뉴스를 한 번쯤은 보셨을 거라고는 생각을 해요. 근데 이제 좀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자면 역학은 그 어떤
질병이 왜 일어났는가에 대해서 연구를 많이 하는 학문이거든요. 그래서 보통 이제 많이 밀접하게 관련이 되어 있는 학문이 뭐 생물학 그리고 통계학 진짜 많이 들어가고요. 보건 내에 있는 데이터 분석을 하는 학문이라고 이제 또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그 이전에도 사실 보건에 대한 관심은 계속 있었어요. 고등학교를 이집트라는 좀 생소한 데에서 다녔는데요. 이집트에서 제가 한 3년간 쓰레기 마을이라는 곳에서 봉사를 한 적이 있어요. 이제 거기 가서 보니까 사실 그 사회 경제적 지위가 다르잖아요. 그래서 뭐 또 그 안에서의 어떤 인종에 따라서 사회 경제적 지위가 달라지고 그리고 어떤 또 뭐 종교적인 그 차이에 의해서도 사회 그 경제적인 위치가 달라지고 해서 건강 형평성에 대한 관심을 갖게 되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그래 보면은 좀 안타까운 부분들이 많더라고요. 사실 저는 그냥 대한민국이라는 어느 정도 사는 나라에서 이제 중산층으로 태어났다는 거 이유 하나만으로도 어떠한 그 미래가 보장이 되어 있고 뭐 따뜻한 뭐 집, 밥 이런 게 보장이 되어 있는데 사실 다른 사람들이 노력을 안 했다기보다는 근본적으로 어떠한 그 환경에서 태어났기 때문에 여러 가지가 제한이 되는데 그중에서도 인제 건강적인 측면이 제한이 되는 게 저는 가장 안타까워서 이런 보건에 관심을 갖게 되었고요. 그리고 사실 그 이후에는 제가 의생명 과학을 인제 전공을 하면서 플라스틱을 분해하는 박테리아를 개발하거나 캔서 뭐 이런 메커니즘을 뭐 인제 연구를 해 가지고 '건강 형평성에 기여를 하겠다.'라고 인제 큰 포부를 갖고 있었는데요. 근데 이게 생각보다 제가 이런 웹랩에서 일을 하면서 보니까 제가 어떤 뭐 캔서 셀이 왜 이렇게 되고 저렇게 되고 뭐 분자 생물학적인 기작이 뭐 어쩌고 저쩌고 이런 거는 제가 크게 관심이 없더라고요. 근데 대신에 뭐 어떻게 해 가지고 실험을 했더니 요런 데이터가 나왔고 그 데이터를 정리하는 게 저는 너무 제 적성에 맞고 즐겁다고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아 인제 내가 뭔가 좀 데이터에 관련된 일을 해야겠다.' 하고 인제 쪼금 더 방향성을 찾아 나갔고요. 대학교 4학년 때 만들었던 단체가 하나 있는데요. Universities Allied for Essential Medicines라고 미국에 원래 있었던 단체였는데 인제 한국에 지부를 만들었어요. 그래서 이 단체는 인제 전 세계적으로 사람들이 인제 의약품을 접근하는데 또 다 다르잖아요, 그 본인의 사회 경제적인 지위에 따라서. '의약품 그 접근성에 대한 불평등을 좀 해소하자.'라는 취지를 갖고 만든 일종의 어떤 그 시민 단체 같은 조직이었습니다. 네 인제 제가 아무래도 학부생으로서 뭐 딱히 통계학을 잘 아는 것도 아니고 역학을 제대로 아는 것도 아니니까 그 활동에서 할 수 있는 일이 좀 제한적이더라고요. 그거를 계기로 '아 좀 역학 석사를 해야겠다.'라는 생각이 들었고요. 되게 많이 질문을 주시는 게 그러면 뭐 해외 석사로 하면은 사실 한국에서는 미국을 가장 많이 가는데 왜 굳이 영국을 갔냐?'라고 하면은 정말 솔직한 답변은 가성비였어요. 아무래도 미국 석사는 대부분 다 2년 석사이고 그리고 보통 인제 펀딩을 받는 경우는 거의 없거든요. 특히 인제 공공성이 관련된 학문이기 때문에 그 본인 그 시티즌들한테 펀딩을 주지 이런 외국인들한테는 펀딩을 주는 경우가 흔치는 않아서 자비로 석사를 가는 거를 인제 고려를 했고 그런 거를 생각했을 때는 미국보다는 아무리 뭐 영국이 생활비가 비싸더라고 하더라도 1 년이니까 돈이 좀 덜 들겠다 해 가지고 영국을 알아보게 되었고 또 영국 안에서는 저희 학교가 그래도 네임 밸류도 있고 여러 가지 제가 공부를 하고 싶은 부분을 많이 다루는 학교여 가지고 인제 그 학교를 선택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게 제 석사 주제였는데요. 수식을 세우는 일도 요 프로젝트를 통해서 많이 했었지만 그걸 인제 제가 원래 학교에서 배웠던 스테이터가 아니라 어이라는 프로그램을 통해서 했었거든요. 그래서 그 어를 인제 쪼금 더 능숙하게 다룰 수 있도록 제가 일부러 그 석사 논문을 할 때 그걸 많이 사용을 했고요. 그리고 이렇게 제가 했던 경험들을 GitHub라고 코드를 쉐어하는 플랫폼이거든요. 이제 코딩하시는 분들은 많이 아시겠지만 인제 그 GitHub에다가 인제 제가 제 코드들을 올리고 대충 어느 정도 프로젝트 개요 이렇게 설명을 하고 프로젝트를 잘 정리를 해 놨어요. 다른 분야로 치면은 포트폴리오를 인제 공유를 할 수도 있고 그래서 좀 약간 실질적인 그 아웃풋을 퍼블릭에 게시를 하고 공유를 하는 게 취업에 가장 도움이 되지 않나 인제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실제 제
취업 폴더였는데요. 이제 보시면은 25군데 애플리케이션을 작성을 했고요. 그중에서 7군데에서 인터뷰가 왔고 인제 1군데에서 오퍼가 왔습니다. 제가 처음 지원을 시작했던 시기는 그 석사를 하고 있었던 3 월쯤으로 기억을 해요. 네, 그 WHO의 약간 엔트리 레벨의 컨설턴트 잡이 나와 가지고 인제 지원을 했지만 서류부터 탈락을 했고요. 그다음에는 인제 뭐 악사라고 이런 보험회사에 또 사이언티픽 애널리스트 자리가 있어 가지고 그때 또 지원을 해서 석사 끝나기 전에 시험 기간에 인터뷰가 와 가지고 그것도 인터뷰를 해 가지고 3 차까지 가긴 했는데 네, 경험 부족이라고 또 떨어뜨리더라고요. 네, 그러고 난 다음에 인제 쭉 뭐 다른 곳에서도 인터뷰를 계속 보고 이러다가 인제 버넷에서 인제 최종적으로 오퍼가 왔습니다. 저도 아는 게 그렇게 많진 않고 또 분야마다 워낙 다르니까 뭐 감히 뭐 이렇게 취업에 대해 말씀을 드리기가 어렵지만 그래도 쪼끔 제가 생각했을 때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부분들을 말씀을 드릴게요. 구직 과정은 빠르면 빠를수록 좋은 것 같아요. 저 같은 경우에는 그 석사를 하고 있었던 3 월에 시작을 했고 그리고 5월 시험 볼 때 인터뷰 2 개를 했고 엄청 빠르게 시작을 한 것도 아니고 엄청 느리게 늦게 시작을 한 것도 아니었어요. 왜냐하면 인제 다른 친구들을 보면 특히 외국인 친구들 보면 더 엄청나요. 막 석사 시작하기 전에도 인제 지원을 해서 이미 취업 확정되어 있는 친구들도 있었고 겨울방학 때 취직 성공을 한 친구들도 꽤 있었어요. 영국에선 되게 중요한 게요. 어떻게 보면은 한국으로 치면은 공채 개념이 거의 없지만 대신에 graduate 프로그램이라는 게 또 있어요. 이게 graduate 프로그램은 학부나 뭐 석사 졸업생들을 인제 채용하는 그런 진짜 entry level position 프로그램인데요. 가장 큰 문제가 1년 전에 시작을 해요. 뭐 예를 들어서 내가 2022년 9 월에 졸업을 하면은 2021년 9 월에 이미 그 graduate 프로그램에 지원을 했어야 됐고 그래서 그게 뭐 인터뷰 통과하고 오퍼를 확정을 받아 놔야 돼요. 그러니까 1년 전에 이미 게임이 시작하기 때문에 만약에 graduate 프로그램을 생각한다 그러면은 빠르게 준비를 해야 되고요. 네, 그래서 그 첫 번째 포인트랑 연관된 부분인데요. 여러분들이 관심 있는 잡들이 계실 거 아니에요. 그 잡 디스크리션들을 미리미리 보는 거를 추천드려요. 저 같은 경우에는 그 석사 과정 시작하기 전에 리서치 어시스턴트 잡 디스크리션을 되게 많이 찾아봤어요. 그래서 보니까 인제 물론 잡마다 다르긴 하지만 좀 공통적으로 가지는 그 자격 조건이 있더라고요. 일단 기본적으로 뭐 어느 정도 통계적인 지식이 있어야 되고 그러고 뭐 public health나 epidemiology에 대한 그런 exposure가 좀 있었어야 됐고 그리고 R 또는 파이썬을 쓸 줄 알아야 된다라고 되어 있더라고요. 그래서 딱 보니까 이게 문제인 거예요. 저희 학교는 스테이타라고 그 프로그래밍보다는 통계 패키지에 좀 더 근접한 약간 R보다는 쪼끔 쉬운 프로그램을 쓰고 있었거든요. 근데 이게 실제로 뭐 학계나 어떤 그 컴퍼니 가도 스테이타 쓰는 경우는 많지 않고 R을 쓰니까 '아 이거를 내가 어떻게 채워나갈 수 있을까?' 인제 고민을 많이 했어요. 저희 학교도 그렇고 다른 학교들도 1년 석사 과정이면은 사실 진짜 1 년도 꽉 채운 1 년이 아니고 한 10 개월 안에 모든 과정을 끝내야 돼서 엄청 빡세요. 그래서 인제 제가 인제 좀 꾀를 부렸을 때 이게 내가 1-2 학기 때는 뭐 프로그램을 딱히 공부할 여력은 안 될 것 같고 인제 졸업 논문 쓸 때 죽이 되든 밥이 되든 '어를 써야겠다.' 해 가지고 인제 그 아까 보여 드렸던 졸업 논문에서 제 어를 써 가지고 그래도 쪼끔은 어를 할 줄 아는 사람이라고 적어도 제 커버 레터에는 그렇게 썼죠. 아무리 인제 그 미리 job description 찾아보고 그런다 하더라도 한계가 있잖아요. 왜냐면 그 job description은 내가 찾아봤을 때 나왔던 job의 description들이고 내가 지원할 때 그 job description들은 또 다르니까 분명히 그 막 여러 가지 막 essential이라고 하는 그 bullet 포인트들 중에 본인이 할 수 없는 것들이 있을 거라고 인제 저는 예상을 하거든요. 사실 뭐 우리가 그 잡을 위해 태어난 것도 아니고 그 잡을 위해서만 뭐 공부를 해온 것도 아니니까 이제 리크루터들한테 쪼끔 어필을 해야 돼요. "나는 이 잡에 와 가지고 알아서 배울 수 있습니다. 이거 충분히 내가 여기 와서 할 수 있는 부분입니다."라고 인제 그런 식으로 설득을 해야 됩니다.
제가 이제 반에 지원을 할 때 여러 가지 조건들이 있었지만 뭐 대충 정리를 하자면은 이런 것들이었어요. 보셨던 그 스킬셋이랑 크게 다르지 않은데 딱 보면은 여기 파워 BI라는 게 있죠. 그 파워 BI는 이제 데이터 시각화 프로그램인데 사실 뭐 이게 쓰는 사람만 쓰지 막 모든 사람이 다 쓰고 이러는 건 아니잖아요. 뭐 반에서 잡 디스크리션 보고 인터뷰 오퍼가 오고 이랬을 때 뭐 이거를 딱히 더 막 공부를 할 여력이 없었어요. 왜냐면 그 데이터 분석하는 것만으로도 빠듯했었기 때문에 인제 파워 BI는 이센셜이라고 해야 되는데 '어떡하지, 어떡하지?' 하다가 인제 제가 생각했던 방법은 그냥 대충 이런 구글 위키피디아 보면서 아 파워 BI가 대충 데이터 시각화 프로그램이고 요런 뭐 데이터베이스 뭐 이렇게 커넥션을 하고 내가 직접 할 줄 아는 건 아니지만 요런 걸 할 수 있다고 대충 어떤 서머리들을 봤어요. 인터뷰를 볼 때 파워 BI 솔직히 할 줄 모르지만 대충 요런 프로그램이라는 건 알고 있고 "충분히 제가 할 수 있습니다."라고 인제 어필을 했더니 아 인제 그때 employer들이 되게 그거를 좋아하는 눈치였어요. 그래도 '아 얘가 좀 공부는 해 왔네.' 요런 식으로. 그래서 그런 것들을 쪼끔은 뭐 내가 미리 공부할 수 있는 거면 하면 좋지만 할 수 없다면은 적어도 "아 내가 요런 거는 대충 알고 있고 내가 여기 와서 할게요." 이런 것들을 잘 말씀을 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다음 슬라이드로 볼게요. 네. 저는 정말 솔직하게 취업을 고려해서 유학을 한 케이스라 그래듀에이트 비자가 나온다는 걸 인제 그러니까 나올까 말까 하는 상황에서 제가 지원을 하긴 했어요. 근데 이제 나온다는 게 확정이 되고 유학을 확정을 지었고요. 취업 같은 경우에는 인제 쪼금 더 말씀을 드리자면은 원래는 제가 되게 학계에 있는 포지션만 지원을 하고 있었어요. 근데 그중에서도 제가 석사 때 논문을 썼던 그 수리 모델링 요런 쪽으로만 지원을 하다 보니까 이제 인터뷰까진 가는데 안 되는 거예요, 최종적으로는. 그래 가지고 생각을 해 봤어요. 나중에 그 이직을 할 때 적어도 '내가 요 잡에서 어떠한 스킬들을 얻어갈 수 있을까? 그러니까 나는 어떠한 스킬을 얻어가고 싶은 걸까?'라고 생각을 했을 때 아 데이터 분석을 하면은 그래도 내가 원하는 그런 수리 모델링 쪽으로도 갈 수 있고 아니면은 쪼끔 더 일반적인 역학 분야로도 갈 수 있고 해서 그런 것들을 고려해서 대충 인제 데이터 분석이라는 걸로 내 그 잡 서치의 스코프를 넓혀 보자 해 가지고 보다가 우연히 인제 바네 카운슬 공고를 봐서 인제 지원을 하게 되었고요. 사실 영국이라고 해서 취업 조건이 뭐 이렇게 더 까다롭게 있진 않지만 인제 비자적인 측면에서 말씀을 드리자면은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뭐 석사 졸업생 같은 경우에는 graduate 비자가 나오니까 "나는 그게 지원할 수 있다." 이런 거를 인제 어필을 하시면은 그러면 employer 측면에서는 자국민이랑 똑같으니까 뭐 그것 때문에 차별받을 일은 없고요. 이제 취업 과정에서 인제 또 한 가지 팁을 알려드리자면은 되게 그런 취업 관련된 포털들이 많아요. 뭐 링크드인도 있고 뭐 다른 뭐 웹사이트들도 있긴 한데 그게 링크드인 같은 경우에 쪼금 employer들이 찾다 정말 그 지원자를 제대로 못 찾아 가지고 막판에 올리는 경우들이 꽤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링크드인이 쪼끔 더 늦게 올라오는 경우들이 있기 때문에 인제 좀 관심 있는 회사들이 있으면은 다 그 즐겨찾기로 저장하고 난 다음에 이제 백수일 때는 매일매일 인제 들어가 가지고 '뭐가 떴나? 내가 지원할 수 있나?' 이러면서 인제 계속 봐야 하죠. 저는 그거를 가장 추천을 드립니다. 그 가장 공식적인 루트가 제일 좋고요. 그리고 사실 영국 같은 경우에는 컴퍼니 포털에도 나오기 전에 잡이 있었다가 사라지는 경우들도 있어요. 아니면 컴퍼니 포털에 잡이 나와 있는데 이미 내정자가 있거나 그런 식으로 미리 컨택을 해 가지고 취업을 확정짓는 경우들도 꽤 있고요. 제 친구들 같은 경우에도 공고가 올라오지 않았는데 인제 그 employer들한테 인제 막 링크드인 메시지 보내고 이메일 보내고 해 가지고 취직을 확정지은 경우도 있었습니다. 네. 어제 이 질문에 대해 되게 많이 생각을 해 봤는데요. 크게 봤을 때는 만족을 해요. 어떻게 보면은 그 가장 가성비 있게 석사 졸업하고 취업까지 어떻게든 해 가지고 좀 그 엔트리 레벨의 경력을 만들어 나가고 있고 뭐 제가 또 다른 나라로 어디로 갈지는 모르겠지만 지금 영국에서 제가 배우고 있는 것들이 앞으로도 꽤 많이 도움이 될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네. 뭐 인제 생활적인 측면에서 봤을 때 쪼금 치안이 불안한 면도 분명히 있고요.
그리고 질문을 지금도 주셨는데 취업이 돼도 영국에서 생활하기 빠듯한가요? 솔직히 쪼금 빠듯하긴 합니다. 요즘에 그로서리도 많이 오르고 전반적으로 뭐 렌트도 되게 많이 오르고 해서 빠듯하긴 한데 못 살 정도는 아니어서 참 애매모호하긴 해요. 그래서 뭐 유학 같은 경우에도 되게 어떻게 보면은 챌린징하긴 했지만 여기까지 와 가지고 석사를 의미 있게 마무리를 졌던 것 같고 뭐 그게 꼭 취업이 아니라 뭐 저 같은 경우에는 논문 같은 것도 제 선에서는 만족스럽게 나왔고 해서 네 전반적으로 만족을 합니다. 물론 뭐 불경기는 있지만 못 살 정도는 또 아니고 네. 네 인제 IELTS 같은 경우에 저는 과외나 학원을 다니진 않았고요. 제가 가장 많이 했던 거는 이미 나와 있는 기출 문제들 있잖아요. 그 기출 문제들을 거의 다 풀어 봤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인제 그거를 풀면은 적어도 인제 리딩, 리스닝은 인제 커버가 되는 것 같고요. 이제 스피킹 같은 경우에는 인터넷에 인제 구글 같은 데 들어가 보면은 모의 그런 테스트 같은 것들도 있고 아니면 그냥 그 프롬프트만 있는 경우들도 있고 해서 그런 것들을 인제 제가 직접 핸드폰에 녹음해 가지고 제가 다시 들어보고 '아 이거는 좀 아닌 것 같네.' 하고 인제 좀 다시 아웃라인 스트럭처 하고 이런 것들을 많이 이제 좀 셀프 피드백을 하면서 인제 준비를 했습니다. 제가 여기 와서 인제 생각을 해 봤을 때 장기적으로 봤을 때는 영국식 영어에 관련된 콘텐츠를 많이 접하시는 게 좋은 것 같아요. 저 같은 경우에는 그런 걸 많이 하지 않아서 딱 여기 왔는데 부츠에 가 가지고 점원분이 하시는 말씀을 제가 이해를 못 하겠더라고요 처음에는. 좀 그만큼 영국도 되게 악센트가 뭐 지방마다 다르고 하다 보니까 좀 영드 많이 보고 뭐 예능 쇼 같은 거라도 쪼금 더 보고 이렇게 하는 게 나중에 귀도 트이고 인제 귀가 트이는 만큼 또 스피킹도 되고 특히 IELTS 같은 경우에는 컴퓨터에 이렇게 대고 하는 시험이 아니잖아요. 테스터분이 계시니까 그분한테 인제 직접 대화를 하듯이 이제 그런 것들을 연습을 해 보는 게 정말 중요한 것 같습니다.